오늘 기자간담회는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대선 판세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훈식 총괄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종합상황실장님. 네, 천준호 전략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먼저 강훈식 종합상황실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1주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으로서 언론인 여러분께 이번 주 선거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도 응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생한 야밤의 대선 후보 교체와 번복 소동으로 선거운동 첫날부터 후보 이름도 없는 피켓과 선거운동복을 입은 운동원들이 돌아다니고 현수막과 유세차도 실종되는 등 준비된 후보와 졸속 후보의 대결임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으로 김문수 후보는 정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한 극우 내란 후보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어제부터 발표되고 있는 여러 경제 지표들에서 전 정부의 경제 실정이 이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처음으로 0점대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등 경제 폭망 정부, 경제 폭망 정당, 고용 파탄부 장관 김문수의 실정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후보, 국민 후보, 경제 대통령 후보임을 증명하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 광화문 선대위 출정식을 시작으로 대전을 지나 구미, 부산, 영남권 그리고 어제와 오늘은 전남과 전북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후보 경호에 대한 지지자분들의 우려가 큽니다만 다음 주 초에 방탄 유리막 제작을 완료하고 설치할 예정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2주차에도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왜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도구인지 더 간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겸손하고 차분하게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실이 아닌 인사 관련 보도나 개인 의견이 마치 후보 또는 선대위 입장인 것으로 오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보도는 국민에게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언론 여러분께서도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대위는 오직 대선 승리만을 위한 목표로 하는 매진하는 그런 기구로 어떠한 인사 관련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박찬대 상임총괄 선대위원장께서 캠프 전체 구성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경고도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천준호 전략본부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외관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외관상 우세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추정치일 뿐이고 실제 투표 결과가 아닙니다. 전략본부에서는 자체조사 그리고 공표조사 역대 투표 결과 등을 다각도로 이제 분석해본 결과 대선 판세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표된 조사 결과에 실제 투표율을 대비해 보면 지지율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대위에서는 여전히 샤이 국힘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과 국민의힘 분열 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여론조사 응답을 회피하고 일시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샤이 국힘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진영의 재결집 변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 윤석열, 정광훈, 김문수 이 극우 내란 세력이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등과 야합하여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부분적으로라도 구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지지율 격차는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율이 매우 중요한 또 변수입니다. 이번 대선은 사전 투표가 최초로 평일에만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직장인, 학생 등 민주당 지지 유권자층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보다 실제 득표율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여론조사에 기반해서 선거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경우에 선거 후반부로 갈수록 국민의힘의 총결집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결집 약화로 이어지면서 실제 선거 결과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 D-21일에 진행된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율 차이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볼 때 19대 대선 홍준표 후보는 D-20 조사에서 득표율이 9%로 집계됐지만 실제에서는 24% 득표를 했습니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D-20 조사에서 득표율이 34%였지만 실제 득표는 47.8%를 득표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응답하지 않고 있던 지지층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실제 득표차는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후보 지지도는 정당 지지도에 근접해지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합해서 볼 때 목표 득표율 예측은 무의미합니다. 앞으로 선거 기간에 여러 변수가 많이 남아있고 지금 그 상황에서 목표 득표치를 언급할 단계가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득표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만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지지층에 불필요한 과도한 긴장을 주거나 이완을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선거운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대위는 목표 득표치를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선대위 차원의 목표 득표율을 발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더 많은 분을 만나고 더욱 경청하고 절실하게 선거운동에 임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승리와 안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당과 선대위는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